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아이 일본 가고 나서 학비하고 생활비 되느라고 팍싹 늙었습니다. 나이가 정말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게 다르네요. 다이어트도 조금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잘 못 알아봐줘서 한 7kg 정도 감량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요. 지난번에 이제 까레라이스님하고 제가 아이 키웠던 얘기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나서 그래도 조금 많은 분들이 또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까레라이스님 하고 인터뷰하고 나서 그 영상 올라가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악플이 많이 달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크게 거기에 신경 쓰지 않기는 하는데 그래도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해야지 되는,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라서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올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물론 저희 아이가 장애도 아니고 그래서 장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솔직히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감히 제가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만나본 우리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 또 그 입장을 어느 정도는 제가 조금은 더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아이같이 ADHD라서 세상에서 그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찍어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들은 정말 많은데 제가 조금 에너지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7월 달까지 굉장히 제가 현업에서 너무 바빴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 제가 또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에너지를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도 참 쉽지 않은 게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고 해서 제가 그래도 조금 힘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와 같은 ADHD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나 또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많은 고민과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일까,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일까, 혹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아닐까? 정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아이가 학교폭력 당했던 거를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악플도 달렸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악플을 단 사람한테 굳이 설명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겪어보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를 직접 대면했다면 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리고 피해자보다도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이 가해자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굳이 뭐 니네가 생각하는 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너는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굳이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 댓글을 다느라고 제 에너지와 저의 마음을 쓰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마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마음을 건드리거나 아이를 키우는 그 중심축이 서 있지 않을 때 굉장히 흔들리는 경험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역시 그랬거든요. 저도 역시 내 아이가 ADHD여서 주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사회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친구들하고 관계하는데 되게 어렵고, 이런 것들을 제가 느껴서 초등학교 때는 오죽하면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에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들도 몇몇 있는데, 참고로 지금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이랑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사회성 부분에서도 아이들이랑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걔네들한테도 우리 애가 너한테 좀 힘들게 하지 않니? 너한테 계속 뭐 해달라고 하지 않니? 그러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할 텐데도 친구로 잘 지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쟤네 엄마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랬을 거예요. 아이들은 또 아이들만의 규칙과 아이들만의 그 관계성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어른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아이들이 조금 우리 애를 이해해주고 조금 받아주는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형성된 관계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사실 필요는 없었던 거였었어요. 지나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저희 애가 자꾸만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 같고 반 아이들한테 뭔가 선생님한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선생님이 또 어떤 강압적인 이렇게 하면서 다른 아이들 따라가는데 우리 애가 못 따라가고 막 이러는 게 정말 선생님이 좀 제발 조금만 좀 여유롭게 해줬으면, 선생님이 조금만 좀 허용적으로 애를 대해줬으면, 이런 마음이 진짜 심했었거든요. 오죽하면 선생님한테 편지도 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공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공교육 안에서는요, 장애가 됐든 ADHD가 됐든 모든 아이들이 통합교육이라는 게 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장애 아이들이 왜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비장애인들이랑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특히 더 그렇긴 하지만 ADHD 비슷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더. 근데 공교육에서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향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처, 관심 이런 거 없죠.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확실히 잘못된 게 맞아요. 사회가 원하는 사람만 사회가 수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고, 아이들에게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죄송해요. 자꾸 또 너무 많이 갔네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부모된 입장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 뭐냐면, 저처럼 우리 애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고민을 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저처럼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해볼게요. 왕따를 당했거나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해볼게요. 저는 어땠냐면, 저는 쓸데없는 자비심이 있었어요. 쓸데없는 이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도 못 지키고, 그렇다고 제대로 이타심이 발현되는 사람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 중간 어딘가 애매한 자리에서 내 새끼도 못 지키고, 그렇다고 제대로 처벌도 해가지고 완벽하게 그게 딱 정리된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에 와서, 저희 아이가 22살이 된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건데,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아이인 거예요. 내 아이가 장애가 됐든 ADHD가 됐든 가장 그 중심에는 내가 내 아이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내 아이를 지키는 일이 누구에겐가는 민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아이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도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상황을 볼 때 좀 더 자기를 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더라고요. 부모가 되게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해버리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지를 못해요. 요즘에 제일 화두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존감이잖아요.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가, 나를 제대로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게, 진정으로 나를 제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무슨 결정을 하거나 뭔가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심 가치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저처럼 그렇게 어줍지 않게 타인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그런 가치 결정을 할 때. 근데 물론 인간이라면 타인에게도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만 생각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 마음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어 하진 않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버리면 내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엄마가 힘들 수 있고 아빠가 힘들 수 있고 선생님이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뭘 하고 싶은지는 우선 알아야 돼요. 아이들은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알고 스스로가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얘기조차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할 정도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가 학교 폭력 당했을 때 제가 되게 그렇게 어줍지 않은 중간쯤에 마음을 가지고, 쓸데없는 자비심을 가지고, 얘도 앤데 가해자도 앤데 얘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선도위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했을 때 제가 들어가서 교장 만나고 막 들어 눕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순진하기도 했고 잘 모르기도 했고 주변에 저를 도울 만한 사람도 없었고 그러긴 했지만, 제가 좀 더 그때 더 강한 마음을 좀 더 쌍년 마인드로다가 좀 더 강하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어쭙지 않은 자비심을 베풀어서 결국에는 내 아이도 내 아이대로 그 상처에서 회복되지 못했고, 처벌은 처벌할 대로 못했고, 이렇게 된 거죠. 저도 저대로 상처가 남았고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내 아이가 진짜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이게 진짜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인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심에는 어쨌든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 사회 속의 사람으로서 독립하고 사람답게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이후에 내 아이를 내가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제대로 인정해주고 가장 중심에 아이들을 두고 가치 판단을 한 이후에 아이가 제대로 가치가 정립이 됐을 때, 그때 아이한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랑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해 라는 그 다음 단계로 스텝을,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지을 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게 공구리 친다 그러잖아. 바닥 공구리도 안 치고 건물을 올리는 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걸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자기 가치 인증,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인정하는 것, 자기 가치를 자기가 스스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괜히 쓸데없이 그것보다도 우선 자꾸만 바닥도 지금 단단하지 않은 우리 애들한테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우리 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자신이 좀 더 단단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이가 사실 사람들이 막 이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기적이어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조금 뭐 사람들이 저보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말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다 나중에 엄마 원망하는 거보다 저는 그게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거 제대로 표현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자기가 이기심 부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엄마니까 부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엄마니까 할 수 있어요. 엄마한테 할 만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가 허용할 수 있는 수치만큼 허용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나가서는 사람들이랑은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서 구별해서 할 수 있어요. 저한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허용된 그 안전한 공간에서는 충분히 자기 이기심도 발휘해보고, 그렇게 성장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랑 타인들과 관계하는 방법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하고 아이들이 뭔가 마음을 나누고 부모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는 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이들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원하지,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를, 그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거를 그러지 않죠.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 남긴 거에 뭐 그동안 뭐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서 뭐 학교 폭력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썼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이미 자기는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우리 애가 그런 영향을 끼쳐서 우리 애가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폭력은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리고 세상에 맞을 짓이라는 말은 없어요. 같은 아이들끼리라도 철이 없어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아이가 덩치가 키가 183이에요. 덩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도 걔가 나가서 어디 가서 다른 애 자기가 힘으로 하려면 애들 다 때릴 수 있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어디 가서 누구 때리고 온 적 없어요. 저는 아이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관계에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때리고 누구를 상처 주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가치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이한테도 저도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얘기했고, 그리고 아이도 그 부분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의 인생도 망가지고 엄마하고 자기하고도 너무 힘들어진다는 걸 아이가 너무 잘 알고, 또 아이 심성 자체가 누구를 괴롭히고 때리고 그럴 수 있는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가 맞고 와서 힘들었지만, 맞고 오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힘들었지만, 그게 저희 아이가 무슨 그럴 만한 뭐 원인을 제공했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아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거고, 폭력은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뭐 원인을 제공했다? 다 개소리예요. 절대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제일 가장 먼저 아이들을 가장 중심에, 그 중심축에 놓고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거를 잊지 않으시고, 부모님들 아이한테 그거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정립할 수 있게 그 자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은 부모는 아니거든요. 저도 진짜 되게 방황 많이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도 진짜 심했고, 오죽하면 아이가 되게 불안해했어요. 엄마가 떠날까봐, 엄마가 잘못될까봐 아이가 불안해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보냈어요. 저도.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제가 어쨌건 마지막까지 놓지 않은 거는 저희 아이거든요. 저희 아이 제가 지키려고 정말 끝까지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부모도요, 좋은 부모 아니어도요, 아이들 올바르게 잘 키울 수 있어요. 무슨 세상이 말하는 무슨 뭐 엄청난 성공의 기준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자기 한 몫을 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우리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엄청 대단하게 막 엄청 훌륭하게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좀 해봅시다. 아이들을 제발 우리 홀대하지 말고, 그 중심에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좀 가치 있는 인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자리 잡아주고, 그 마음에 좀 중심을 좀 잡아줍시다. 제가 잘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 저도 분명히 그 과도기를 겪었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두서없고 내용도 중구난방이고 길고 장황한 이런 영상 끝까지 참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참 그렇게 뭐 대단하게 잘난 것도 없고 말씀드리는 게 엄청 대단하고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는데도 찾아와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먼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제가 갔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공유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참 좋은 내용도 많은데, 어쨌든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큼 저는 정말 큰 힘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애들도 진짜 건강하게 어른이 돼서 이 세상에, 이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자기가 살고 싶은 삶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지금은 과도기라서 좀 시간이 필요하고 힘든 거라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 아이들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중심된 그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너무 잘 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 해주시면은 제가 항상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움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궁금하신 거 있거나 혹시 힘 얻고 싶으시면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살아오는 과정 중에 저는 참 인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고 정말 생으로 버틴 게 너무 많았는데, 혹시 제 영상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적어도 그분은 너무 생으로 버티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너는 뭐 다 그랬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꼭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힘 드리고 싶어요. 저의 마음이 전달됐기를, 저의 뜻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기를 바라고, 장황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다이어트에서 조금 더 홀쭉해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름휴가 잘 보내시고 더운데 잘 버티시고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